자, 뜰집은 개념 자체가 자, 미음자형 평면인데 이런 뜰집이 언제부터 나타났냐면 조선 후기. 그러니까 조선 후기 전국적으로 미음자 평면들 그러니까 반가 좀 약간 양반가에서 주로 나타나는 평면 구성 방식입니다. 왜 이렇게 나타났냐면 자, 공간을 폐쇄적으로 구성하면서 건물들을 서로 연결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반가에는 안채도 있고 사랑채도 있고 부속채도 있잖아요. 그죠? 그게 별도로 실을 구성해야 하고 공간을 구획하려면 훨씬 더 넓은 대지 공간이 필요해요. 맞죠? 공간마다 담장을 다 구획해야 되고, 그죠? 그리고 어쨌든 개별적인 공간을 다 구획해야 되는데 하나의 건물로 연결해서 해버리면 공간도 축소될 뿐만 아니라 내부에 폐쇄된 마당, 거기를 뜰이라고 그래요. 마당도 구성되니까 어쨌든 이러한 형식의 평면 구성들이 조선 후기에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안동 문화권, 그러니까 안동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나타나는 그 미음자형 평면을 주로 뜰집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근데 그 뜰집에 대한 연구 성과가 나온 이후에 뭐 중부권, 그러니까 서울, 경기 지방에서 나타나는 미음자 평면에서도 그런 평면들이 나타나는 집들을 같이 뜰집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걸 구분하는 연구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동 문화권에서 나타나는 뜰집들은 지붕부가 기와집인데 중부 지방에서 나타나는 평면들의 그 미음자 평면 집들은 또 초가집들이 또 많거든요. 그러니까 기와집과 초가집에서 어떤 형식상에서 그런 집들을 뭐 또아래집이다 뭐 이런 식으로 다르게 명식을 따로 부르는 연구자들도 있는데, 그러한 사항들은 여러분들이 건축사 때 살림집에 대한 내용으로 조금 파악하시고요. 기본적으로 자, 여기서는 어쨌든 조선 후기 안동 문화권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미음자형 평면, 그죠? 이 뜰집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 대신 하면서 같이 미음자형 평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같이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평면에 대한 내용이니까, 그죠? 평면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부터 살펴보면, 자, 이렇게 완전히 미음자로 완전히 그러니까 폐쇄되어 있는 이런 공간 구성, 그죠? 이런 공간 구성을 자, 완결형 또는 완전형, 자, 이런 용어는 제가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연구자들이 사용했는 용어입니다. 그죠? 어떤 연구자들은 완결형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연구자들은 완전형이라고 그러기도 이야기합니다. 그 대신 공간이 아예 건물이 이렇게 분리돼 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아예 예를 들어 앞쪽이 사랑채 영역, 그죠? 뒤쪽이 안채 영역에 보통 구성되죠. 그죠? 이래 사랑채 영역과 안채 영역이 완전히 분리돼 버리는. 그 대신 전체적으로 미음자형 공간 구성을 보여주지만 건물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그죠? 이런 경우를 분리형 구조라고 이야기하고, 이 중간 정도 한쪽에만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이런 경우, 그죠? 이런 경우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한쪽에 분리되어 있다고 해서 복합형이라고도 하고 연결형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유형, 어려운 내용 아니죠. 도면도 평면을 이렇게 단순하게 개념도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그죠? 그 다음 예를 들어서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작도하고 싶다. 그럼 명칭 집어넣으면 돼요. 여기에 앞마당, 뜰하고 안채 영역, 바깥에 사랑채 영역, 좌우에 행랑채 영역, 이렇게 명칭들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어떻게 공간 구성이 되어 있는 내용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 다음 대부분 다 어느 사례가 제일 많을까요? 완결형, 연결형, 분리형 중에. 완결형 사례가 3분의 2 정도 됩니다. 완결형 사례가 훨씬 더 많고, 그 다음에 많은 게 분리형 구조입니다. 분리형 구조. 이렇게 떨어져 있는 구조가 한 20% 내외 정도 됩니다. 그죠? 그리고 저렇게 연결형 정도는 한 10% 내외 정도 이렇게 건물들이 나타나더라. 이런 정도 알고 계시면 좋겠고. 자, 이 연결형은 밑에서 이렇게 터 있는 부분이, 그죠? 어디에 터 있는지 따라서, 자, 사랑채 쪽에서 트임이 발생하는지, 또는 측면부에서 트임이 발생하는지, 또는 안채 쪽에서 트임이 발생하는지에 따라서 또 유형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건 뒤쪽에서 제가 또 설명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 칸수가 어떻게 되느냐? 칸수를 구성할 때 이 전체 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앞마당의 넓이를 주로 이야기합니다. 이 뜰집은 내부에. 그래서 앞마당이 여기에 3칸이죠. 앞마당 3칸형. 여기는 앞마당 4칸이죠. 앞마당 4칸형.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 3칸형 중에는 좌우에 이렇게 공간이 확장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뜰집인데 좌우에 공간이 확장. 그 다음 여기는 한쪽만 공간이 확장되죠. 그죠? 그래서 앞마당 3칸형, 앞마당 4칸형, 양날개형, 편날개형. 양날개형은 좌우 공간 확장, 편날개형은 한쪽 공간 확장. 그래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공간들이 이렇게 분류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앞마당 3칸형과 양날개형, 요건
서울과 중부 지방에서 주로 보여지는 미음자형 평면 구성이고요. 그다음 앞마당 4칸형과 편나개형 요 두 가지는 중부 지방에서 주로 보여지는 평면 구성 방식이다. 이런 정도까지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다 건축사 때 사실은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죠? 간단하게 개념도 방식을 여러분들이 포함시킬 수 있으셔야 되고. 자, 연결형 유형은 자, 이걸 도면을 간단하게 작동하면 앞쪽에 T냐, 그 다음에 자, 측면에 TM이 발생하느냐, 그 다음에 후면에 TM이 발생하느냐 이렇게죠. 그러니까 이렇게 분리가 생기면 이 앞쪽에 만약에 분리가 생기면 여기는 분리된 만큼 공간이 축소되겠죠. 그러면 앞쪽에 TM이 생기면 어느 공간이 축소되는 거예요? 사랑채 공간이 축소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앞쪽 TM의 평면 구성의 특징은 사랑채 공간이 축소되는 그런 건물에서 나타나더라. 됐죠. 그죠? 그 다음 측면 TM. 자, 이 측면 TM은 이 안채와 사랑채를 약간 이렇게 공간을 구획하는 그런 경우에서 이렇게 나타나더라. 그 다음에 배면 TM, 그죠? 측면 TM 말고 호면 TM. 호면 TM은 어느 공간이 축소되는 거예요? 안채 공간이 축소되는 건물에서 나타나더라.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 대신 이 유형은 연결형 유형의 세부 분류죠. 연결형 유형의 세부 분류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죠? 연결형 유형의 세부 분류다. 자, 떨집의 지붕 구성. 자, 지붕 구성은 우리가 보통 살림집도 경사지에 주로 나타나죠. 그죠? 경사질 때 지붕 레벨을 일자로 다 맞추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 단차가 생기겠죠. 그럼 떨집이면 자, 안채 영역보다 그죠? 사랑채 영역이 앞쪽에 있으니까 낮겠죠. 다시 말하면 사랑채 영역보다 뒤쪽에 있는 안채 영역은 높은 데 구성되어 있어요. 경사지면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지붕부가 높이가 안채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사랑채가 제일 낮고 그 다음에 연결되는 부속체가 그 다음 중간 정도 낮겠죠. 이렇게 단이 탁탁 치면서 지붕이 구성되는 이런 단차가 나타나는 건물들이 많이 나타나겠죠. 이런 단차가 나타난다는 이야기는 조금 전에 소설 대문처럼 도리와 도리 레벨이 특히 주심도리 레벨들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죠. 도리 레벨들이 낮아지는 거예요. 지붕의 단차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럼 이 두 지점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내용들도 나중에 파악하셔야 되고, 자, 이렇게 단차가 나타나는 집들을 서삼각 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차가 나타나는 거, 서삼각. 근데 이 서삼각 또 단차가 평지 같은 경우는 단차가 안 나타나겠죠. 사실은 건물에 이렇게 단차가 나타나는 것은 구조적으로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내구성이 별로 안 좋아요. 특히 처마선을 일치시켜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건물에서. 그럼 처마선을 일치시키려면 단차가 없던가 또는 기둥 높이를 조절해서 일치를 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단차가 경사지면 기둥 높이를 조금씩 조절해서 앞쪽 건물의 기둥을 조금씩 높이면 처마도리 레벨을 일치시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단차가 나타나지 않는 건물들을 우삼각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서삼각집, 우삼각집, 선생님 용어의 출처를 물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게 제가 답변 드릴 수가 없어요. 저도 서삼각, 우삼각의 용어 출처를 아무리 뒤져봐도 나타나지는 않는데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삼각집은 단차가 나타나지 않는 구조라고 말씀드렸고 도리가 서로 연결되는 구조라서 정도리, 그러니까 도리 형식으로 이야기하면 정도리 구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서삼각 구조는 단차가 나타나니까 도리가 서로 연결되지 않죠. 그러니까 엇도리 구조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됐죠? 특별히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 우선은 교재에 있는 도면들은 보면 여기 이제 PPT로 올려드린 거예요. 자, 지붕을 보면 이렇게 처마선이 일치해야 뭐가 생깁니까? 회점이 생기죠. 그럼 맞닿는 지점에 안쪽으로 회점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처마선이 주심도리 처마선이 일치하는 이런 구조들. 그죠? 이런 구조들. 이런 집들을 우삼각집. 그다음에 무단차형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또는 정도리 구조. 이렇게도 이야기. 이건 이제 도리 구성 방식으로 이야기할 때는 정도리 구조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로 평지 또는 경사지가 이렇게 완만한 경사지 이럴 때 이런 우삼각집 구성들이 이루어지더라. 그 다음에 서삼각집은 자 이렇게 얘 지붕 밑으로 이 연결체의 지붕들이 들어가고
또 앞쪽에 사랑채 지붕이 또 이 밑으로 이렇게 낮아지는 거죠. 전체적으로 얘가 제일 높고 그 다음 제일 높고 그 다음 높고 그 다음 높고 전부 다 탁탁탁 단위지는 거예요. 이걸 지붕 평면도 방식으로 이렇게 도면을 여러분들이 다 작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굳이 제가 여기서 기와 꼴은 표현 안 했죠. 기와 꼴 표현 안 하셔도 되고 기와 꼴 표현하고 싶다. 그럼 부분적으로 좀 끊어서 전체 표현하지 말고 부분적으로 기와 꼴 표현해도 상관없어요. 개념도 정도 작도하시면 나머지는 어렵지 않으니까. 자, 이런 추녀마루. 자, 이런 추녀마루는 도리들이 서로 같은 레벨일 때 가능합니다. 도리가 주심도리에 추녀가 얹혀야 되는데 이렇게 레벨 차이 나버리면 추녀가 못 얹히잖아요. 그러니까 단차가 생겨버리면 회천골도 생기지 않고 추녀마루도 생기지 않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그리고 요 뒤쪽에서 그 구조는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예요. 그 다음 얘는 자 안채 영역과 연결체 영역인 요 부분은 처마 레벨 일치하는데, 그죠? 회전골이 생겼죠, 그죠? 요 앞쪽인 사랑채 영역만 단차가 났습니다, 그죠? 그래도 넓은 의미에서는 얘도 마찬가지 서삼각집 맥락에서 볼 수 있는데 또 이걸 학계에서는 또 분류를 이렇게 복합형이다. 우삼각과 서삼각에 일부는 연결되고 일부는 단차가 나가 있으니까 복합형이다. 또는 부분 단차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자, 뜰집의 지붕 구성에 대해서 두 가지만 요구하면 우삼각, 서삼각으로 나눠도 되고 세 가지를 요구하면 부분 단차까지 이렇게 세 가지로 다시 구분해서 설명할 수도 있겠죠. 그죠?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간단한 내용이에요.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자, 마지막으로 꺾음부. 그러면 이렇게 이런 부분들, 그죠? 이렇게 꺾여지는 부분들, 이렇게 단차 나는 꺾여지는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의 가구 구성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그죠? 가구 구성 방법들. 자, 보면 자, 꺾음부 조합 방식부터 먼저 보면 자, 우리가 보통 안채 본체가 있고 부속체가 이렇게 기역자, 디귿자, 미음자로 꺾여지면서 안채에 연결되잖아요, 그죠? 그 연결될 때 본체와 부속체가 양가가 동일하게 구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체가 3양가, 그 다음 부속체도 3양가, 본체가 5량가, 부속체도 5량가, 본체가 7량가, 부속체도 7량가. 이 경우는 건물의 량가와 도리 레벨 폭이 동일하게 맞춰질 때 이런 방식으로 주로 구성하죠. 근데 이렇게 많이 잘 구성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부속체는 위계를 낮추거든요. 그래서 본체가 5량가다면 5량가를 주로 많이 하죠. 그죠? 살림집. 부속체는 주로 3량가 모습이 많이 나타나. 얘가 제일 많은 사례로 보여집니다. 5량가와 3량가가 접속되는 구조 방식. 그 다음으로 3량가, 5량가가 이렇게 나타나는 사례로 보여주는데 제일 많은 사례는 5량가, 3량가가 결속되는 이런 모습이다. 그러면 자, 우선 자, 생각해 봐야 될 게 5량가와 3량가가 만날 때 모든 도리를 일치시킬 수 없어요. 도리 수가 똑같으면 모든 도리를 일치시킬 수 있지만 하나는 3량이고 하나는 5량이니까 주심도리는 일치시키더라도 3량가의 종도리는 5량가의 중도리나 종도리 어딘가에 일치를 시켜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만 도리가 그러니까 처마도리만 일치되는 구조 방식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지점이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우삼각 구조에서는 자, 이런 경우에서는 우삼각 구조에서는 주심도리가 일치되는 구조죠. 주심도리가. 서삼각 구조에서는 주심도리가 단차가 나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단차가 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요렇게 도리들이 모두 일치하면, 그리고 이렇게 지붕까지 이렇게 용마루까지 일치하는 이런 구조 방식은, 그죠? 일치하는 방식은 전체적으로 안채와 본체와 날개체의 량가가 동일한 경우 이렇게 나타납니다. 동일한 경우. 그리고 안쪽에는 회천골이 형성되고 외측으로는 추녀마루가 형성되는, 추녀와 추녀마루가 형성되는. 그러다 보니까 지붕 구조가 우진각집 구조 방식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진각집 지붕 구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다음
얘는 량가와 동일한데 지금처럼 5량가와 3량가와 접속될 때는 그죠? 처마도리는 일치해. 주심도리는 일치하는데 종도리 레벨이 얘가 3량가가 낮죠. 얘가 높고 얘가 낮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 종도리는 보통 안채의 중도리 레벨을 주로 맞춥니다. 중도리 레벨. 그래서 건물이 중도리와 종도리 레벨만큼의 레벨 차이가 나는 방식으로 구성되는 거죠. 이해가죠? 그 대신 자, 이 중도리와 이 중도리와 이 종도리와 이 중도리의 레벨을 일치시키기 때문에 자, 이 종도리와 이 중도리 레벨을 일치시키기 때문에 그리고 주심도리는 또 일치하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올라탈 수 있어요? 추녀가 올라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가 형성된다? 추녀마루. 추녀마루가 바깥쪽으로 외적으로 추녀마루가 형성되고 그 다음 이 지점에 이 날개체 지붕상부 이 지점에 뭐가 또 형성됩니까? 합각부가 형성될 수 있다. 종도리가 빠져나오니까. 자, 이게 우삼각집 유형에서 두 가지가 나타난 겁니다. 자, 우진각집 유형이 하나 나타나고 합각과 추녀마루가 구성되는 유형. 됐죠? 이렇게 이 도면은 작도 못 하셔도 돼요. 이 도면은 이거는 그냥 이렇게 이해만 하시면 되고 왜 제가 설명드린 거 이 두 도면은 작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그다음 서삼각 구조. 지금 단차가 나버리는 구조죠. 그죠? 그러면 단차가 난다는 거는 5량가와 3량가가 만났는데 주심도리부터 단차가 나버리는 거죠. 이런 구조를 제가 자 왜 이렇게 안 먹히지? 이 구조는 정도리 구조. 도리가 일치되는 구조, 주심도리가 일치되는, 레벨이 일치되는 구조, 정도리 구조. 이 구조는 지금 이 주심도리 레벨 보세요. 이 주심도리 레벨. 이 주심도리 레벨이 안채의 주심도리 레벨보다 낮죠. 자, 얘 종도리가 3량가의 종도리가 주심도리 레벨과 거의 유사하게 맞춰집니다. 자, 정도리 구조 우삼각집에서는 주심도리는 일치시켜주고 3량가의 그 날개체의 종도리가 안채의 중도리 레벨과 유사하게 맞춰서 집을 구성했다면 서삼각집에서는 엇도리 구조가 되죠. 그죠? 도리가 일치하지 않는 구조를 엇도리 구조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주심도리는 레벨이 단위 낮아버리고 날개체의 종도리가 안채의 주심도리와 레벨이 이렇게 맞춰지는 그런 구성 방식이 보여지더라. 됐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 단차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뭐를 못 걸어요. 이런 방식으로. 추녀를 못 끄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추녀마루가 형성되지 않아. 지붕에서 추녀마루가 형성되지 않고 맞배집으로 형성되고 다만 부분적으로 요 지점에 여기는 맞배집일 거 아니에요. 그죠? 맞배집에 이렇게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그러니까 완전하게 전체 지붕은 아니니까 부속체 상부에 안채 지붕부에 이런 박공부. 근데 이걸 합각이라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박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통상적으로 합각이라고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추녀마루는 형성되지 않는데 합각이 날개체 지붕 상부에서 안채 합각이 형성되는 이런 구조. 내적으로는 짧게 이렇게 아주 짧게 부딪히는 지붕면에서 회전골이 형성되기도 하는 이런 구성 방식, 그죠? 이런 구성 방식. 그래서 추녀마루 없이 합각이 구성되는 구조. 자, 또 단차가 나는데 아예 얘는 지붕 밑으로 그러니까 자, 맨 뒤가 안채제 그죠? 그다음 낮은 게 부속체, 그다음 낮은 게 사랑체잖아요. 그럼 사랑체 영역까지 안 하고 그 한 지점 그러니까 꺾여지는 지점에서 낮은 체가 안채 그러니까 본체의 지붕이 합으로 들어가는 구성 방식처럼 보여지는 거. 됐나요? 그러니까 여기는 당연히 추녀마루도 없고, 그죠? 여기는 그냥 맞배집이고, 여기도 맞배집 부분적으로 밑으로 나타나는 거고, 그죠? 추녀마루도 없고, 합각도 없고, 다만 이렇게 부딪히는 지점에서 전후로 회전골이 형성되는 이런 특징들이 보여집니다. 자, 서삼각집에서도 두 가지, 엇도리 구조에서도 두 가지 유형들이 나타나더라. 정도리 구조에서도 두 가지, 정도리 구조에서 두 가지가 나타나는 것은 본체와 부속체의 량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우진각집 구성 방식을 보여줬고요. 맞죠? 근데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본체가 5량가 또는 본체가 7량가인데 부속체가 그보다 낮은 3량가 내지 5량가 이렇게 량가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그죠? 정돌이 구조에서는 모든 돌이 일치시킬 수는 없죠. 주심돌이를 일치시키는 이 구조를 정돌이 구조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다만 3량가의 정돌이는 안체의 중돌이 레벨을 일치시키는 그죠? 그런 구성 방식을 통해서 나타나다 보니까 배면 쪽에서 추녀와 합각부가 구성되는 이런 특징들이 보여졌죠. 이게 이제 우삼각집에서 나타나는 지붕 가구 구성 방식이고 서삼각집은 아예 돌이 레벨 자체가 단차가 나버리는 거죠. 단차가 나버리니까 기본적으로 추녀 마르고 추녀가 구성이 안 돼요.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추녀는 어쨌든 이렇게 크로스 돼야 왕치 짜임 돼야 거기에 걸쳐질 거 아니에요. 근데 왕치 짜임 되지 않고 이렇게 떨어져 버리니까 거기를 추녀에 걸칠 수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추녀가 형성되지 않으니까 추녀 마르고 형성되지 않는 거고 다만 부딪히는 그 상부에 있는 그 안체의 지붕 부분이 부속체에 있는 지붕 상부분에서 부딪히는 그 지점에서 합각은 만들어낼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더 연장시켜 버리면 이런 구조 방식이 되는 거죠. 여기서 자르지 않고 이렇게 쭉 빼내 버리면 이런 방식이 되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유형들이 나타나더라. 총 4가지에 대해서 가구 구성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좋겠죠. 그렇죠? 가구 구성 방식에 대해서 여기까지. 자, 이런 도면들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구조도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라고 보여드리는 거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그죠? 조금씩 이렇게 생각만 하면 금방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고 어려운 내용 아니고 이거 실제 대비 모의고사 때 시험 문제 안에 들어갈 겁니다. 시험 문제 안에 들어갈 겁니다. 왜? 올해 21년도 시험 쳤던 기출 문제 안에 이 문제가 구조 문제 안에 포함되어 있죠. 그죠? 요 사항이 끝건부의 처리 방식에 대해서 그죠? 떨집 끝건부.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